활짝 열렸습니다. 70년 가까이 굳게 문 닫혀 있던 문을 열고 우리는 또 이렇게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김성환 평론가, 양지열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남과 북이 오늘 경의선 동해선 연결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용산에서 일산 거쳐서 파주 거쳐서 개성, 평양까지, 아니 유럽까지 가는 날이 올까요?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저 세종연구소의 홍현익 박사님 이것 때문에 모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홍 박사님 오랜만에 뵙는다는 게 네. 남북 관계가 얼마나 더디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네. 뭐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착공식에 혹시나 네. 뭐 근거 없지만 남북 정상이 만나는 거 아닌가 그런 일은 없었어요. 예, 뭐 남북 정상이 만나려면 남북 관계가 아주 순탄하든가. 네. 그래서 이제 이거 사실 상징적인 행사기 때문에 가서 뭐 잠깐 만나고 그간에 뭐 현안이 없으면 잠깐 만나고 오셔도 되는데 네. 그런데 지금 현안이 사실 꽤 있고 그렇다면은 아예 따로 만나면 몰라도 이렇게 형식적인 행사에 가서 잠깐 만나고 오는 건 어울리지 않는다. 행사 갈 상황은 아니다. 그렇죠. 이 말씀이십니다. 네. 오늘 철도 착공식 하는데 특별 열차 갔는데 네. 원래 이것도 대북 제재 위반이라면서요. 특별 열차 가는 것도. 정부의 해석하고 또 네. 일각에서 해석하는 방식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대북 네. 제재 대상이다 아니다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어찌됐든 착공식을 하기 위해서는 장비가 올라가야 되고 네. 또 인력도 가야 되고 특히 이제 뭐 일종의 착공식 행사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무대 장치 같은 것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것도 뭐 대북 제재 대상이라고 본다 그러면 제북 제재 아니, 뭐 대상이라고 사실은 흔히 하는 말로 행사할 때 가서 우리가 못 하나 박아도 안 된다. 뭐 이런 말도 있었거든요. 엄격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대북 제재가 워낙 엄격하기 때문에. 네. 네. 한미 워킹그룹 회의를 통해서 일단 네. 예외로 네. 하자고 얘기가 됐고요. 그다음에 유엔 차원에서 승인까지 받아서 했기 때문에 네. 뭐 제재 대상이다 아니다는 얘기는 지금 뭐 나오진 않는 것 대북 같습니다. 제재는 유엔 제재가 있고 미국 제재가 있는데 그것 다 이제 이번 착공식은 어찌됐건 반길 만한 일이니까 그거는 예외로 합시다. 이렇게 우리가 뭐 허락이랄까요? 승인을 받은 거죠. 그렇죠. 네. 우리가 뭐 사실 뭐 밀어붙이면 할 수는 있죠. 근데 네. 뒤가 안 좋고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도 김대중 대통령께서 남북 간의 화해 협력으로 가는 건 좋은데 우리 숨소리까지 미국에 알려주는 게 더 튼튼하게 남북 관계가 가는 길이다. 네. 그래서 실무그룹 해가지고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미국이 귀찮을 정도로 네. 이 승인을 받고 사실 미국이 오케이 하니까 그냥 무사천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유엔 안보리에서도 미국이 맡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미국과만 잘 공조가 되면 멀리 갈 수 있다. 네. 근데 사실 착공식이라는 게 착공식하고 내일부터 이제 저 포크레인 들어가야 돼, 굴삭기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거는 여전히 대북 제재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그럼요. 네. 지금 이제 풀어주는 게 네. 일회성 지원, 타미플루 뭐 이런 거고요. 네. 좀 지속적으로 북한에 남겨두고 뭐 이런 것들은 하나도 지금 제재 예외가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이번의 경우도 우리 인원이 가서 열차가 다시 돌아오니까 장비도 다시 가져오니까 그러니까 잠깐 갔다 오는 거니까 예외로 인정받는 그런 정도지. 네. 재원이 들어간다든지 그런 거는 어렵죠. 그리고 오늘 네. 국토교통부 장관이 얘기하는 게 계획을 만들고 설계하는 데만도 1, 2년이 걸린다. 네. 이런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제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바로 그냥 막 공사 막 들어가긴 사실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판문역에서 열렸어요. 낯섭니다. 판문역이 어디 있습니까? 판문역이 우리 문산을 거쳐서 네. 개성에 문산은 들어가기 여기 전에 있고요. 여기 네. 있고요. 문산역을 거쳐서 군사분계선 넘어서 네. 개성에 들어가기 전에 개성 주변에
우리로 치면 위성 도시 정도가 되는 위치일 것 같습니다. 네. 설도 구간으로 따진다면 서울에서 한 평택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은데 네. 다만 이제 북한 쪽에 이게 철도 사정이 워낙 좋지 않아서 문산역을 지난 다음부터는 속도가 많이 느려져서 네. 가는 데는 뭐 1시간 15분 정도가 걸렸다라고 합니다. 네. 사실은 이렇게 보면 뭐 물론 북한 땅이지만 사실은 길만 좋다면 여기 여의도에서 뭐 차로 3-40분 걸릴 겁니다.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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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박사님 이건 뭐예요? 네. 서울 판문점까지 저 열차표가 있던데 여기 사진이 있군요. 14,000원 이런 건 어떻게 결정한 거랍니까? 저 철도공사도 수익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여기 다 VIP들이시지만은 14,000원 책정을 했는데 제가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철도공사의 적정한 이윤을 보장해주고 또 배분적 효용성을 감안해서 네. 저게 새마을호잖아요. 새마을호가 사실 특급 열차예요. 과거에 서울에서 부산을 4시간 10분에 달리던 아주 제일 좋은 열차였어요. 예전엔 그랬죠. 네, 우주급 열차라고 그랬답니다. 네. 근데 지금 KTX 나오고 SRT 나와가지고 그런데 14,000원이면 사실 싼 거죠. 네. 그래서 뭐 아마 그 상징적 요금은- 의미겠죠.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예전에 뭐 저 서울 평양 택시 요금 얼마 뭐 이런 예, 네, 그런 노래도 있었죠. 네. 사실은 네, 가기만 한다면 뭐 먼 거리는 아닙니다. 착공식 모습이 어느 정도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7시 전에 판문역행 우리 쪽에서 출발하는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열차가 출발했고요. 김현미 장관, 조명균 장관이고요. 이해찬 대표 있고요. 네, 박지원 의원도 모습 보이고요. 네. 판문역행 열차에 탑승한 우리 이산가족 개성 출신 김금옥 할머니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세현 전 장관 밟으시니까 소회가 어떠세요? 말도 못하죠. 몇 년 만에 낳아서 자라서 학교 다니고 하던 고향 땅을 간다는 거 그거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희열이랄까 그 기쁨이랄까 그거 몰라요. 꿈 같죠 뭐. 꿈 같아요. 대선까지 기차를 타고 간다는 거. 우리 측 인사 100여 명 태운 열차가 오전 9시쯤 북측 판문역에 도착했고요. 북측 인사들과 인사 나누는 장면입니다. 네, 리성건 위원장 모습 보이네요. 김현미 장관 오른쪽에요. 네. 착공식은 오전 10시부터 한 50여 분 동안 진행됐는데요. 김윤혁 북한 철도성 부상의 축사, 김현미 장관의 축사 이어졌고요. 70년 가까이 굳게 문 닫혀 있던 문을 열고 우리는 또 이렇게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이제 철도는 시공만이 아니라 남과 북의 마음의 거리까지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후에 김윤혁 부상과 김현미 장관이 침묵, 철도 침묵 있죠? 저게 서명하고 궤도 체결식이라고 하거든요. 네, 또 도로 표지막 제막식도 있었습니다. 이성건 위원장, 조평통 위원장, 우리로 치면 통일부 장관? 그런가요? 통일부 장관 격이죠. 격이죠. 네. 리성건 위원장 우리한테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평양냉면 발언. 여러 가지로 유명하지만 최근에 그것 때문에 다소 무리가 있었는데 네. 다만 그래서 혹시 오늘도 그 얘기 꺼낼까라고 일각에서 기대도 했다고 합니다. 다만 네. 이게 실제로 그 냉면 방안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었는지 그리고 그 주변에 앉은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갖고는 우리 내부에서는 시끄러웠지만 네. 혹시 그걸 가지고 사과를 한다는 얘기는 그쪽에서 잘못한 걸 인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우리 내부에서도 해석이 뭐 왈가왈부 말이 많았던 것인데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또 그걸 잘못을 인정하기를 기대하는 게 좀 무리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북한 그런 거 잘 안 합니다. 이용남 내각 부총리가 참석한다. 경제를 총괄하는 안 왔어요. 네. 이게 이제 부총리가 오면 네. 한 사람으로 철도와 교통을 다 대변할 수 있어서 네. 북한은 철도성하고 이제 국도 그 환경성이라 그래 도로 담당하는 게 또 따로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다 하면 좋은데 각각 2명이니까 그래서 각각 부상들이 오고 그 대신에 리성건이 이제 나서고 우리는 조명균 장관이 하고 실제로는 철도 담당 철도성 부상하고 김현미 장관이 이제 대표로 하고 우리 통일부 장관은 이 행사는 철도 행사니까 나는 좀 발언 안 하겠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총리가 가면 오히려 상징성이 덜하죠.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5당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다 참석했는데 이제 자유한국당은 가지 않았어요. 네. 오늘 기사를 보니까 나경원 원내대표는 나는 연락 못 받았다 그러고 통일부 장관은 아니 전화나 문자를 몇 번이나 했는데 그랬더니
나경원 원내대표는 모르는 사람 전화는 안 받는다고. 조명균 장관 연락처가 없었답니다. 그런 것 그래서 같아요. 휴대폰에 뭐 조명균 이렇게 떠야지 받았을 텐데 네. 내가 전화번호가 아예 없었으니까 나는 모르는 전화는 안 받아서 나는 연락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볼 때 그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를 떠나서 네. 참석하려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과거 이제 뭐 2차례 판문점 정상회담하고 평양 정상회담 때에도 자유한국당에서는 안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뭐 이번에도 이제 대북 어떤 화해 정책이나 이런 데 있어서 이번에 이제 자유한국당이 얘기하는 게 착공 없는 착공식이다. 네. 뭐 붕어 없는 붕어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같이 참여하기보다는 한 발 빼고 있는 게 낫겠다. 네. 이런 어떤 정치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4월달에 판문점 정상회담 할 때 만찬 때도 이제 한국당에서 안 갔잖아요. 네. 그때도 제가 방송에 나가서 이렇게 물어보는데 한국당에서는 그런 전화 받은 적 없다. 초청을 받지 못했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초청을 안 받은 건지 요번에 같은 경우에도 통일부 장관인데 뜰 텐데 일부러 안 받은 건지 왜냐하면 나중에 연락조차 안 했다라고 얘기하려고 그런 건지 그거는 네. 좀 팩트 체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4월 만찬 때는 그때는 오히려 우리를 안 불렀다고 섭섭하다 그랬어요. 네. 근데 나중에 가서 지금 이렇게 태도가 좀 바뀌고 있는 알겠습니다. 거죠. 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어디서 어디를 연결하는 겁니까? 네. 현재로서는 경의선 구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서쪽이죠. 경의선 네. 구간 같은 경우는 이미 연결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네. 말씀드렸다시피 북한 쪽에 지난번에 한 18일 정도에 걸쳐서 우리가 다 답방을 했지 않습니까? 네. 현대화가 안 돼서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고 해요. 한 30에서 50km 정도밖에는 못 가는 구간인 거고 동해선 같은 경우는 연결이 아예 안 돼 있죠. 그리고 우리 네. 강릉과 제진 쪽 구간이 아예 끊어져 있어서 네. 저 부분은 사실 우리 쪽에서도 이게 국토를 매입을 해서 철도 복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다만 이제 도로 같은 경우에는 아직 현장 조사조차도 제대로 안 끝나서 점검부터 먼저 해야 되는 그런 저게 상황이기도 하고요. 36년인가요? 송기정 선수도 저 경의선 타고 저 중국으로 해서 저 유럽까지 베를린 올림픽까지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러니까 경의선이 당연히 놓여 있을 거고 네. 그걸 이제 현대화한다. 네. 문제는 이제 지금 30km 내지는 네. 50km 그 정도밖에 못 가는데 네. 저거를 북한은 KTX처럼 고속철을 깔아주길 원하는데 그럼 네.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죠. 그래서 이 기존 선을 이를테면 노반은 굉장히 안정돼 있대요. 이번에 실사해 보니까 그래서 터널이나 교량이나 요 철로 요거만 좀 다듬으면 네. 일단 다니긴 다니는데 그래도 고속으로 가면 못 가죠. 50km 정도밖에 못 가니까 근본적으로 고속철을 깔려면 새로운 문제다 이거는 그렇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중요한 건 이제 대북 제재가 풀려야 합니다. 북미회담 아시다시피 꽉 막혀 있고요. 네. 미국은 계속해서 요즘 북한에게 유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화면 보겠습니다. 미국이 얼마 전에 먼저 인도적 지원 가능하다는 입장을 또 내놨고요. I will be sitting down with American aid groups early in the new year to discuss how we can better ensure the delivery of appropriate assistance, particularly through the course of the coming winter.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 언급을 하고 있죠. 어제도 트위터를 통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다음 정상회담을 고대한다면서 이례적으로 북미회담 관련 보고받는 사진도 트위터에 올렸고요. 네. 자, 국민들 궁금한 건 북미회담 하려는데 북한이 계속해서 대북 제재 좀 풀어주라. 우린 뭐 그 정도 해야지 우리가 북핵 폐기하면서 회담장 가겠다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거 좀 우린 뭘 좀 지켜봐야 되죠? 뭐가 좀 풀려야 됩니까? 그냥 풀어줄 수는 없고요. 네. 지금 미국도 체면이 있고 초강대국인데 전 세계 세계 2등 국가도 다 미국한테는 지금 절절매잖아요. 네. 그런데 세계 150위권대 제3세계 국가가 미국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고 네. 북한이 조금은 성의를 보여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자기네가 한 게 미국보다 더 많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일방적으로 우리가 더 할 수는 없다 이런 상황인데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지금 미국이 염두에 두는 건 1월 1일 날 신년사입니다. 신년사에서 만약 김정은이 이제 대화 필요 없다 강경책으로 가겠다라고 하면 네. 신년사는 굉장히 중요해서 한 6개월 이상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그럼 북미 정상회담 못 해요. 그렇게 되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1, 2월에 만나자. 네. 조만간에 최호맨 김과 만나고 싶다. 지난번엔 김정은이라 그랬는데 이번엔 또 위원장이라고 칭호도 해주고 네. 존 볼튼도 뭔가 성과가 있으면 제재 해제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 그리고 네. 스티브 비건은 인도주의적 지원은 많은 그걸 위해서 북한을 들어가는 미국인은 들어가게 해주는 걸 검토하겠다. 그러는데 조금 북한의 기대 수준보다는 조금 낮은데 네. 그렇다고 해서 김정은이 1월 1일 신년사에서 강경한 메시지를 보여낼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철도 착공식 하는 것도 이게 좋게 하면은 너네도 굉장히 얻을 게 많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신년사를 다 염두에 두고 네. 저런 행사들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네. 그래도 뭔가 북한도 미국에 뭔가 보여줘야 대북 제재를 제어할 것이고 미국도 북한에 뭔가 뭐 카드 하나는 더 줘야 네. 2차 북미 회담이 열릴 거 아닙니까? 그 카드는 뭡니까? 이를테면 미국이 줄 수 있는 거는 뭐 네. 연락사무소 설치를 위한 회담을 시작한다든지 네. 제재를 완화해 주면 제일 좋은데 네. 그거는 제일 마지막이라니까 그렇다면 종전선언을 뭐 해주는데 북한이 이를테면 영변 핵시설 폐기한다 그랬는데 그거 신고 다는 아니더라도 영변 시설이라도 확실히 신고하고 폐기하자. 네. 그리고 검증하자. 이런 걸 받아준다면 또 미국이 제일 바라는 장거리 미사일이 뭐 한 30개 있다면 네. 그중에 5개라도 미국으로 보내겠다든지 5개라든지 미국이 몇 개라도. 몇 개라도 미국은 장거리 미사일이 제일 눈에 배치하겠다. 가시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좀 가시적으로 트럼프가 좀 한번 과시할 수 있을 정도로 네. 뭔가 구체적으로 해준다면 트럼프도 체면을 갖고 해줄 수 있다. 알겠습니다. 저 신년사 며칠 안 남았는데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세종연구소의 홍현익 실장이었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양지열 변호사, 김성환 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